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또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예, 신도림의 태그 아트기에 있습니다. 태그아트 사격장, 견샵 겸 사격장에 지금 와 있죠. 예, 자기소개를 할까요? 해야죠. 네, 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홍익범 편집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찬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연수열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분들 아무래도 신분도 좀 이상하고 거수자들 같아요. 거수자입니다. 거수자입니다. 거수자모에서 찍는 네, 것 같아요. 거수. 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할 물건은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게 이게 신제품인가요? 아니요. KG9이 나왔다고? 구할래야 구할 길이 없는 이거는 물건이죠. 신제품이 아니라 구제품. 네, 이거는 1993년에 출시된 여기 보시는 삼성교재의 KG9입니다. 아니 93년이면 32년 전 물건이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십니다. 예, 제가 어르신입니다. 제가 93학번인데 야, 네, 당시 소비자 가격은 3만 원이었다고 하네요. 그 32년 전 3만 원이면 그렇게 싼 물건이 아니죠 이게. 그렇죠. 아니죠. 그 당시 아카데미 엘포르가 78,000원인가 그랬는데. 그렇죠, 그렇죠. 야. 예. 거의 반 가격에 육박하는. 그럼 이게 어떤 물건인가요? 좀 일단- 안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까겠습니다. 빠밤. 네, 빰, 보이시나요? 여기 빰, 있는 빰, 건탱크가?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거의 처음 나오는 가스식 처음은 에어소프트건인가요? 아니고 그렇- 얘가 두 번째, 삼성 교재에서는 두 번째. 그렇죠. 처음에는 미니 마이크로 우지가 있었고요. 아, 미니 똑같은 우지예요. 맞죠. 미니 우지가. 근데 미니 우지인데 생긴 건 마이크로 거의 우지만큼 마이크로 우지 줄여낸- 정도의 사이즈의 미니 우지가 네. 있었고요. 아하. 그게 나름 문방구나 이런 데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그 다음에 93년에 나온 게 요 KG9이고요. 어. 이야. 그럼 이게 어쨌든 하나가 성공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것까지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야. 사실 이게 제가 중고랄까 이게 중고였다기보다 어디서 재고로 오랫동안 썩어 있던 신품 같아요. 어허. 그런데 재고 중고일 수도 있지만 정체불명의 물건인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원래 이 에어탱크에 붙어있던 호스도 사가 있고 이 총안에 들어있던 호스도 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태였는데 이거를 태그아트에 의뢰해서 살렸습니다. 아, 네, 작동이 됩니다. 예. 좀비건이군요, 좀비건. 황천에서 살아 돌아온 진짜 죽었다 살았네. 예. 이야. 그래서 사격이 되는 놀라운 어떤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가셨던 분을 다시 끌어와가지고 그렇죠. 작동이 가능하게. 아, 그럼 뭐 좀 이따 작동되는 모습도 보여드려야죠. 그렇죠. 아하. 이게 지금 보면은 에어탱크 들었어요. 네. 에어탱크가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뽐뿌질을 엄청 해야지 이제 압축이 되는. 그러니까 저기다 가스를 이렇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인력식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물론 뭐 인력식은 그 당시에 일본에도 물론 있었는데 인간의 힘으로. 가스탱크 이렇게 작은 모델은 없었죠. 야. 근데 이게 있긴 있었구나. 오리지널 같진 않고 이것도 어떻게 뭐 일본 거 카피한 거 아닌가요? 일본 컨셉을 뺏겼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에어탱크가 센트럴라인에 팔리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이번에. 1993 예.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상자 그림 보고는 그 삼성 그래서 삼성전자 교재 이거를 특유의 딱- 그 집어넣길래 억지로 집어넣길래 저거를 카피한 건가 했더니 이게 좀 흥미롭군요. 좀 자료를 찾아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마루젠 KG9이나 이런 거에 외관은 뺏겼었거든요. 정작 구조는 음흠. 이게 사실 반자동이라고 하거든요. 명목상으로는. 음. 근데 반자동 사실 아니에요. 수동이에요. 아, 그러니까 더블 액션 트리거로 당기면은 인너벨을 왔다 갔다 하고 그 동시에 그 격발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고정 슬라이드식 권총의 뻥튀기 같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장전 손잡이가 이렇게 나름 멋지게 뭔가 몰딩이 되어 있긴 한데 안 움직이고요. 아, 탄창도 안 빠집니다. 탄창 아하. 안 빠지고요. 이렇게 탄창 멈치가 있을 것 같으면 또 전혀 없고요. 여기도. 그럼 탄을 어디다 넣느냐? 여기다가 넣습니다. 중력급 이거 그냥- 탄식입니다. 예, 자유 낙하식인 거죠. 예. 네. 자유 낙하식. 야, 이거 그럼 은근히 박스만 보고서 야, 이 탄창식에 자동으로 나가겠구나 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겠군요. 네, 그렇죠. 여기 내부도가 있습니다. 아하. 구조도군요.
그걸 또 자세히 보면 알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처음에 여기 가져와서 네. 열어보고 경악했던 사장님의 그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정말 안에 이 그립 안에서 이 에어 연결하는 호스가 말 그대로 사가서 떨어 사진이 아마 보여 띄울 텐데 사가서 떨어져 나가는 정도라 과연 우리는 이 환자를 살릴 수 있을까? 그 세월의 풍파를 직격으로 맞았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뒤에 이야. 생환 가능성이 있다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살렸으니까 퇴원시키세요. 야, 이 정말 거의 블랙잭 수준의 의술이라 하겠습니다. 이 아, 정도는. 정말 좀비 멋있습니다. 되살아나다. 네, 후덜덜.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여기 비비탄 같은 경우도 여기 삼성 전용 6mm 비비탄이라고 써있는 거가 지금 삼성 교재 안 하죠? 삼성 이제? 교재 안 전용에 하죠. 비비탄까지 네. 넣어주고. 이것도 있어요. 재밌네. 삼성 전용 건 타겟트. 오, 타겟도 넣어. 이게 네. 가격에 비해서 나름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까 푸짐하게 넣어줬군요. 그렇죠, 타겟트도 그렇죠. 아니고 타켓이에요. 타켓. 타켓트. 건 타켓이 아니라 건 타켓트. 그 당시 외래어. 네. 그 후레시맨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후레시맨 아니고 후레시맨. 아니 그리고 네. 이게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호스 연결되니까 HPA라고 하실 텐데 이거 요즘 사격장에 가서 HPA 연결하시면 총 망가집니다. 그냥 터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LPA라고 해야 돼요. 로 로우 프레셔예요. 아, 정말 이게 사진만 보면 야 이거 가스 딱 넣고서 게임에서 충분히 쓰겠다 했을 텐데 그게 아닌 걸 알았을 때 나는 얼마나 실망을. 이거 허리춤에다가 차고 이거 들고 저 놀이터 나가면은 완전 그 동네 제압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동네에서는 이게 아니지. 멘탈이네요. 간지에 있어서는 그렇죠, 간지만. 근데 좀 이따가 누가 M16 스프링 아카데미 저 스프링 아카데미 들고 보면은 M16에 그 우리 때 보면 이거 저 삐 처리하세요. 그 피스톤에다가 막 그 막에서 했던 친구들한테 저 곧바로 발리긴 했는데 그렇죠. 처음에 그 우지랑 이 KG9 애들 중딩들만 들고 나가면 이야. 일단은 동네에선 왕인데 5분 정도 왕이었어요. 필드에선 졸. 그렇죠. 대략 그렇군요. 예. 하여간 이거 참 굉장히 재밌는 물건인데 이거는 진짜 쏴서 느껴보지 않고는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요 비슷한 시기에 네. 이 삼성 교재의 물건은 또 베낀 물건이 또 국내에 나왔었어요. 그거는 똑같이 이렇게 베끼고 호스를 베껴서. 연결을 하는데 호스는 연결을 해놓고 방아쇠가 없이 스위치를 누르면은 프로토로 나가는 뭐 아하. 미니 우지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또 이 미니 우지, 마이크로 우지, 뭐 KG나 이렇게 제일 유행을 해서 온갖 업체에서 네. 모든 카피가 다 나왔었어. 그렇군요. 펌프식 에어쿠킹도 있었고. 아 맞다 맞다. 네. 여기에 이렇게 연결돼서 펌프가 이렇게 달리는. 그건 뭐 일본 마루젠이나 그런 게 없었어. 펌프식 그거야 뭐 아카데미에서도 그런 그렇죠. 거 그리고- MP5 펌프식 그런 거 내고 했었기 때문에 강남 모형에서 나왔던 우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크로 우지, 미니 우지가 생겼는데 방아쇠도 없고 이 손잡이 전체가 탄창이랑 일체형 몰딩으로 된 것 자체가 펌프에 이 실린더랑 이 피스톤을 움직여주는 펌프인 거예요. 그래서 비비탄을 한 200발 부어놓고 미치겠다. 이렇게 쏘는 총도 있었고. 아, 아 참고로 이게 왜 가스를 안 하고 이렇게 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유는 90년대만 해도 네. 가스 압축가스를 이 에어소프트에 쓰면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나 이런 유관기관들이 되게 민감하게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일부러 가스를 안 쓰려고 이렇게 한. 지금이야 뭐 국산 GBB도 나오고 이런 시대지만 그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초창기에 비비식 쓰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가스 채우러 갈 때 보면은 그 에어컨 냉립하는 가게 그렇죠, 그렇죠. 채우고 예.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썼고 근데 사실상 당시 기술력이 좀 애매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군요. 에어소프트건 초창기를 증언하는 물건이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실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앞에 있는 제품이 뭔가요? 네, 삼성교재 KG9이며 발매 연도는 1993년. 당시 소매가는 3만 원입니다. 오, 당시로서는 상당히 고가인데 그럼 한번 언박싱해서 보여주시죠. 네. 나름 뭔가 많이 들어있네요. 다양하게. 그럼 한번 꺼내 보시죠. 총과 밸브 성형선가요?
설명서. 타겟까지 들어있고. 비비탄. 네,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탱크를 보시면 돌려서 아, 그렇게 해서 에어를 넣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탱크를 연결할 텐데요. 이게 93년에 나온 모델은 다 사가서 얘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오리지널 파트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게 달려 있었는데 호스와 파트가 다 낡아버렸기 때문에 이걸로 새로 교체하신 버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누르시고 연결하면 끝이에요. 요새 뭐 HPA 연결하는 거 똑같네요, 그냥. 맞습니다. 네. 네, 비비탄 넣겠습니다. 이게 탄창식이 아닌 전형적인 자유낙하식인가 보군요. 맞습니다. 아하. 신기하죠? 예, 은근히 근데 최근까지 아카데미가 이 방식을 또 많이 써가지고. 그죠. 현재도 이렇게 쓰는 경우이 나오죠, 몇 가지가. 네네. 앞으로 기울이지 말고 좀 그다음에 좀 흔들흔들하고 해서 자유낙하식 놈이죠. 아, 저래야 또 밑으로 들어가는군요. 됐습니다. 네, 연결한 다음에는 펌핑을 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해야 되냐면요. 밑도 끝도 없네요. 도대체 맞습니다.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노동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갑자기 바속하시라고요. 하면 에어소프트건을 쏘려고 이렇게 운동까지 되는 참 운동되는 물건일 줄 몰라요. 저항이 있으면 많이 된 걸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완료되었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격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기가 부족합니다. 공기맨. 공기맨.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공기맨 개그 같은 건 하고 있고 큰일 났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기일전 대사격. 오, 이제 맞고 있어 드디어. 뭐 하시는 건가요? 이번엔 공기맨에서 총알맨이 됐습니다. 아, 총알이 또 부족해서. 네. 아, 총알이 부족하면 뭐 안 나가는 건 당연한데 공기도 부족하고. 그렇죠. 저기 옛날에 페트병 같은 거 달고 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 거꾸로 매달고. 네. 아, 이게 무슨 페트와 매트총인가요? 페트병도 있으니 페트와 매트총. 오, 지금 판도를 파악한 연수이가 리포터가 잘 맞추고 있습니다. 오, 네, 이렇게 사격을 마치겠습니다. 탄도 예측이 정말 힘드네요. 이렇게 가가지고. 근데 앞으로 이렇게 잘 툭 떨어지니까. 맞췄어요. 네. 감사합니다. 가장 꽤 어려웠어요. 훌륭한 명중률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총의 레벨을 생각하면 아주 그냥 아우. 왜 이렇게 고생이 필요한가요? 아, 고생스럽기 때문이죠. 아, 오, 좋죠. 역시 탄도 예측이 되니까. 예. 네.
이 총을 가리켜서 현대 기준으로는 사서고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서고생 총이군요. 예. 간만에 이렇게 또 운동이 되는 에어소프트건 처음 손 봤습니다. 실장님 저희 어릴 때 보면 이걸로도 장거리 사격을 하시던 분들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포병이죠, 포병. 그 곡사. 노하우를 아. 한번 보여주시면 얼마나 올려나 보자. 박격포. 띠용. 하.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맞긴 맞네. 야. 잘 봤습니다. 예. 왠지 그 느낌이에요. 좌표 불러주고 찍는. 아, 이게 사실은 곡사각이었군요. 그렇죠. 아, 30도 이렇게 띠용. 올려서 그랬거든요.